옆에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하는 글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 참 비유가 재밌어요. 그죠? 네. 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솟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안만 쳐다봐 봤자 그것이 나한테 힘을 주지는 않는다. 나의 맞아요. 힘은 어디에서 솟는다? 나의 나한테서. 내면으로부터 그쵸. 솟아난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밌어요, 표현이 진짜. 예, 네. 그렇죠. 예. 또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네네. 저는 이제 다른 것도 보였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힘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를 계속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요. 우리 바로 전에 읽었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책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바깥에 뭔가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나를 주도하는 것도,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것도, 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좋겠다 라는 거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자. 저는 보면서 네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누가 스트레스를 주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받죠. 내가 주고 내가 받는 내가 거요. 주고 내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나한테 줘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데 네, 맞아요. 가장 큰 건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이없음. 이런 어이없음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쉽지 않죠. 그쵸?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좀 파악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나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나구나. 맞아요. 예, 그거가 발견이 되니까 그렇구나.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막 이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 판단이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거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예.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예. 어떤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발생하도록, 발현하도록 이제 동기 자극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왜 하필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자꾸 스트레스가 발현이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역동을 살펴보면 내가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어떤 분야에서 나에게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저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더 우리를 많이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많죠. 예, 근데 그것도 내가 받는 거,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저기를 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안 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요인을 찾아보면 되게 효과적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스트레스가 발현이 된다라는 이유는 사실은 나의 가장 약점이다. 혹은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여기 그 위대한 영혼은 모두 오해를 받았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네네. 30페이지에 어리석은 일관성은 편협한 정신에서 비롯된 헛개비와 같다. 소심한 정치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이나 이런 헛개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대한 영혼에게 어리석은 일관성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에 얽매이느니
벽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신경 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오늘 생각한 것은 오늘 분명히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 오늘 한 말과 모순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오해를 받을 게 분명하다고? 오해를 받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인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순수하고 지혜로운 영혼은 누구나 오해를 받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일관성이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 아, 저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갈등이 되고 네. 일관성이 없네. 그러면서 이게 그럼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보면 네. 생각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생각이 바뀌죠. 네, 생각도 바뀌고 뭐 보는 시야도 바뀌고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일관성을 들이대면 네. 오히려 이게 일관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경직되고 제대로 네.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쫙 그렇게 그 일관성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난히 일관성을 따지고 어떤 부분에는 내 편한 대로 하고 뭐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일관성에 얽매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이 얘기를 딱 하는 이걸 딱 보면서 아 그러네. 오늘 생각한 건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인데 내일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네. 오늘은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고. 네. 근데 내일 보니까 어제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좀 이렇게 좀 뒤집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못 뒤집, 이게 이제 저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리석은 일관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일관성. 예. 일관성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냐면 가치나 목표는 우리가 항상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고, 뭐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도 아이에 대한 일관성,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일관성은 되게 왜냐면 이제 일관성 없는 부모 밑에서 크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사나워? 정신 사나운 거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조현병 확률이 커요. 왜냐면 이제 어떨 땐 부모가 이러고 어떨 땐 부모가 이러면 애가 미치죠. 왜냐면 어떨 때 이러고 이거를 모르니까 그럼 애는 무작정 이제 무차별적으로 당하게 되니까 그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은 일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융통성 없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오판할 수도 있고 오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일관성인 거잖아요. 어리석은 일관성. 그렇죠. 그게 좋네요. 일관성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의 일관성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리고 나아가다가 이게 오판이네라고 판단이 들면 내가 그렇죠.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그 사람의 일관성이네요. 잘못된 걸 발견하면 바꾼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했네요 라고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자기 확신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도 뭐 인정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이제 인정하기 싫은 이유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관성. 어리석은 일관성이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되는 때로는 거죠. 우리가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뒤집으면 내가 정말 좀 모양이 빠진다. 코딱집 같다는 느낌 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일관성이죠. 예,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라면은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일관성. 일관성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